안녕하세요. 슈북입니다. 오늘은 김이환 작가의 절망의 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은 책의 결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줄거리 시작합니다. 그 일의 시작은 그저 희한했을 뿐이다. 담배를 사러 밖에 나갔더니 세상이 멸망해 있다면 당신은 기분이 어떻겠는가? 남자는 담배 한 갑과 라이터를 들고 골목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골목을 돌았을 때 처음에는 가로등이 꺼져서 깜깜해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시커먼 물체가 길 위에 서서 골목을 막고 있기 때문에 길이 어둠에 파묻힌 것처럼 보인 것이었다. 정체불명의 그것은 남자가 살아오면서 처음 보는 물체였다. 높이는 2m쯤 되고 완전히 둥글고 표면은 검은데 광택이 없어서 꼭 허공에 검은 구멍이 나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자세히 보니 검은 구였다. 남자 옆에 서 있던 옆집 아저씨는 슬리퍼를 끌고 그것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남자는 그것이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아저씨는 다가오는 그것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것의 시커먼 표면에 닿은 아저씨의 손이 그대로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을 치던 아저씨는 결국 마지막 비명과 함께 몸 전체가 그 안으로 흡수되었다. 아저씨를 삼킨 그것은 남자를 향해 다가왔다. 남자는 살려달라고 외치며 집을 향해 달렸다. 지난밤 그것을 마주한 뒤 남자는 곧장 집에서 짐을 싸고 차를 끌고 무작정 달렸다. 차에서 잠깐 눈을 붙인 남자는 담배를 사러 편의점에 들렸다가 전자제품 대리점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텔레비전에서는 검은 구가 도로 한가운데를 천천히 움직이는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서둘러 차에 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남자는 부모님 집 쪽은 어떠냐고 물었고 어머니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그곳으로 갈 테니 짐을 싸두고 기다리라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 사이 검은 구는 오로지 사람만 따라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 밖에도 검은 구는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약간 빠른 시속 4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며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진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 예를 들면 벽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도 관측되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더 가까워지면 구는 그 사람을 향해 방향을 바꿨다. 이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누군가 검은 구를 유인해서 한 장소에 붙잡아둘 수 있지 않나는 아이디어를 냈다. 경찰은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고 천천히 움직이는 경찰차와 그 뒤를 쫓는 검은 구가 몇 시간째 K가 있는 건물 주변을 빙빙 돌고 있었다. K는 꼼짝없이 회사 건물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이때 길 위로 탱크가 나타났다. 권총이 소용이 없자 선택한 방법이었다. 곧 탄이 발사되었고 구에 부딪히면서 어마어마한 폭발이 이어졌다. 그러나 검은 구는 흠집 하나 없었고 이내 자주포의 장갑을 통과해 안에 있는 군인마저 삼켜버렸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K는 순간 구가 그를 향해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해졌다. 검은 구가 하늘을 나는 줄은 몰랐다. 11층에 도달한 검은 구는 유리를 통과해 그대로 K를 향해 다가왔다. 사무실에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K는 결국 창문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혹시 바닥에 부딪히더라도 기적적으로 살 수 있을지 몰라 라고 희망을 가져보았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남자는 뉴스를 통해 한 회사원이 검은 구를 피해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남자는 길 위에서 벌써 몇 시간째 움직이지 않는 차에만 앉아 있었다. 그를 기다리는 부모를 생각하면 더 답답하고 초조했다. 남자가 담배를 사러 편의점에 다녀온 사이에 갑자기 사람들이 차를 버리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남자는 무슨 일인가 싶어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다가갔고 그 가운데 있는 누군가의 노트북을 보았다. 그 안에는 마치 세포 분열을 하듯 검은 구에서 다른 구가 빠져나오는 영상이 플레이되고 있었다. 그도 그를 기다리는 부모를 위해 차를 두고 남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아들 세 가족은 달도 뜨지 않은 어두운 산속에서 차를 몰고 있었다. 그들이 정부의 통제를 어기고 집을 떠나온 이유는 구가 둘로 늘어나는 영상 때문이었다. 경찰의 눈을 피해 남편은 산을 넘어가는 좁은 길을 택했다. 순간 덜컹이는 소리와 함께 차의 시동이 꺼졌고 시동을 다시 걸어보았지만 차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때 등산복을 입은 남자 넷이 차를 향해 다가왔다. 남편은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남자는 다짜고짜 주머니에서 큰 칼을 꺼내 남편의 목을 찔렀다. 이어 그녀는 내 남자들이 아들의 몸에 차례대로 칼을 꽂은 다음에 길에 내던지는 소리를 들었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창밖의 남자가 그녀를 잡아 차 밖으로 끌어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재갈을 물리고 손을 등 뒤로 묶었다. 허리에도 줄을 묶은 다음 개를 끌고 가는 것처럼 줄을 잡아당기며 앞으로 걸었다. 검은구가 사람을 한번 흡수하면 6시간 동안은 다른 사람을 흡수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도시로 가는 동안 사람을 다 죽이진 말고 인질로 잡아놓았다가 검은구랑 마주치면 잡아먹으라고 줘버리자고. 그러면 최소한 한나절은 검은구한테서 안전하잖아. 그동안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돈 될 만한 걸 찾는 거야. 내일 아침이면 도시가 텅 빌 텐데 검은구만 막고 있으면 도시가 다 우습게 되는 거야. 자정을 넘겼을 때쯤 남자는 도시에 도착했다. 그런데 군인들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들은 도시로 들어가지 말고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말했다. 검은구가 나타난 것 아니냐고 누군가 말했을 때 남자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정확한 지적이었기 때문이다. 구가 나타난 것 말고는 도시를 통제할 다른 이유가 없었다. 그때 남자는 산의 샛길을 통해 걸어 내려오는 사람들을 발견했다. 그들을 통해 부모가 사는 동네는 아직 대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자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가 시내에 도착했을 때 텅 빈 도로에 멍하니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모두 대피를 한 것일까? 하루를 꼬박 걸어 찾아왔으나 부모는 없었다. 그때 갑자기 남자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오싹할 정도로 차가웠다. 등 뒤에 검은구가 있었다. 구가 천천히 그를 향해 다가왔다. 남자는 미친 듯이 도망쳤다. 구는 천천히 한결같은 속도로 그를 향해 다가왔다. 왜 자신만 따라오는가라고 남자는 생각했다가 도시에 그 말고는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는 몸에 소름이 끼쳤다. 그렇다면 구는 남자가 도시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를 노리고 있었을 것이다. 남자는 언제 구가 등 뒤에 나타날지 모르니 걸음을 멈출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다. 그러나 결국 남자는 눈을 감고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다. 그때 경적이 울렸다. 마을버스 안에 사람들이 그를 향해 타라고 소리쳤다. 남자는 버스에 올랐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곳은 한 초등학교의 운동장이었다. 학교에는 43명이 머물고 있었다. 그리고 이형이 형제라는 여자와 최 선생이라는 남자, 두 사람이 40명을 통제하고 있었다. 신앙심이 이들을 하나로 결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웃으며 지낼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남자는 이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한 장소에 머물면 위험하다. 검은구가 쫓아올 것이다. 그래서 남자는 최 선생에게 떠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여기보다 안전한 곳은 없다며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도대체 왜 여기가 안전한지 알고 싶다는 남자에게 그는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했다. 그를 따라 건물 뒤편으로 갔을 때 남자는 깜짝 놀랐다. 잔디밭에 둥글게 앉은 사람들 가운데 검은구가 있었다. 사람들에게 포위당하기라도 한 것처럼 검은구가 사람들 가운데 멈춰 있었다. 최 선생은 말했다. 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해서만 움직여요. 만약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해 다가가다가 다른 사람이 더 가까이 다가오면 잠시 멈춘 다음 가까워진 사람을 향해 움직였어요. 목표가 변경될 때 잠시 멈추는 거죠. 만약 목표가 계속 변경되면 구도 계속 멈춰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똑같은 거리에서 구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다면 구에게는 사방에 목표가 있게 되는 것이고 계속 멈춰있을 수밖에 없겠죠. 두 개의 구가 같은 장소에서 목격된 경우는 없다고 뉴스에서 그랬어요. 우리가 이곳에 구를 붙잡아 두는 동안 다른 구가 가까이 오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곳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남자는 본관 옆에 쭈그리고 앉아 연신 담배를 피웠다. 건물 뒤에 있는 구를 생각하면 할수록 불안했다. 그러나 남자는 이곳에 머무르며 점차 밥값을 하기 시작했다. 그도 교대해 검은 구를 둘러싼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그날도 검은 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 구가 약하게 진동하더니 검은 표면에 희미하게 빛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남자는 갑작스런 움직임에 놀라 자리를 뛰쳐나갈 뻔했는데 옆 사람이 재빨리 그의 팔을 붙잡았다. 진정해요. 움직인 게 아니라 잠깐 진동한 거예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유는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다시 조용해지니까 침착하게 앉아 있어요. 그러나 남자는 불안했다. 구가 분열되는 영상에서 구가 둘로 분열하기 전에 저렇게 진동하면서 약하게 빛이 났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교대한 남자는 짐을 챙겨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학교 뒤편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검은 구가 둘로 늘어나고 있었다. 주변에 앉은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둘로 늘어난 구는 잠시 멈칫하다가 각각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로 이동했다. 그것들은 운동장에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향해 불규칙적으로 움직였다. 정영재는 연습한 대로만 하면 된다고 말하며 손을 잡고 한 줄로 서서 구를 둘러싸자고 말했다. 남자는 그 사이 운동장을 가로질러 정문으로 달려갔다. 등 뒤에서 한 명이 더 필요하다는 누군가의 외침을 들었지만 남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은 남자에게 제발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남자는 학교를 나왔다. 이내 사람들의 고함이 비명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외면하고 혼자 학교를 빠져나온 남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럼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원래는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요. 요약을 하다 보니 너무 흥미진진해서 더 줄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편은 특별히 2편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슈북이었습니다. 슈북슈북.